한 주간의 부동산 시황을 알아보는 부동산 뉴스 브리핑 시간. 자, 오늘 이 시간은 11월 1일자 부동산 시황을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서울과 수도권의 현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릴 때 그동안의 여러 가지 이슈들, 대출 규제라든지 그다음에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좋지 않았던 이슈들로 인해서 분위기가 어떤지를 확인해 봤던 주가 지난주였는데요. 이번 주에는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한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서울의 매매가 상승률 0.22. 지난주 0.25에 비하면 소폭 하락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자, 그런데 서울의 그동안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요. 0.3에서 0.4대의 상승률을 유지하다가 10월 중순, 10월 초순부터 시작해서 0.2대의 상승률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매매가 상승세는 현재 주춤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최근 터져나왔던 이슈들과 비교해서 보게 되면은 확실히 상승세는 주춤한 것이 맞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전세 가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가격을 보게 되는 경우에는 그동안의 모습은 0.2에서 0.3에 가까운 수준의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다가 지금 10월 달 들어서 조금 주춤했었죠. 그런데 지난주, 이번 주 소폭이나마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즉 다시 말한다면 서울의 상승세가 줄어든 대신 오히려 전세 가격의 움직임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번 주에 처음 나타나 보이는 모습입니다. 바로 이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추세가 어떻게 될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특히나 내년도 계약갱신 청구권과 관련된 부분이 많은 사람들한테 또다시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봤을 때는 이러한 움직임이 앞으로 전세 가격의 움직임이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경기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매매가 상승률 0.28. 지난 8월 달, 9월 달에 0.6에서 0.7대의 높은 상승률이 10월 달에 0.5에서 4에서 5대의 상승률, 그리고 이번 2주 동안의 상승률을 보게 되면 0.3에서 0.2대까지 떨어지는 지금 급격한 상승세가 주춤하는 듯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전세 가격의 움직임이 여전히 낮게 나타나고 있죠. 자,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서울의 모습과 다르게 경기도 모습은 조금 상당히 좋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이제 경기도만 보면 그렇게 되는데요. 좀 이따가 종합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천의 모습이죠. 인천의 이번 주 매매가 상승률 0.54. 지난주 0.60, 지지난주의 0.60에 비해서는 소폭 하락한 모습. 전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경기도보다는 덜하지만 인천의 모습 역시 상승세는 주춤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전세 가격 역시 주춤한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죠. 자, 그렇다면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의 모습은 서울의 움직임, 서울의 강세에서 경기도로 번져가는 모습이 보여졌었고요. 자, 이런 모습이 인천으로 매매가 상승세가 이어지는 모습을 좀 보여져 왔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이슈들로 인해서 서울의 상승세는 주춤하고 있고요. 여기에 서울보다는 그 두 번째 선택지가 될 수 있는 경기도의 움직임 역시 주춤하고 있죠. 자, 그런데 최근까지 사람들의 관심도를 높게 받아왔던 인천의 모습은 소폭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도 사람들의 움직임은 0.54대 상승률이니까 상당히 높은 상승률로 보여지고 있겠죠. 자, 이런 움직임이 앞으로는 인천도 역시 조금 주춤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가장 맨 처음에 움직임이 나타나는 이 서울의 움직임에서 전세 가격의 움직임이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계속 이어진다면 경기도 역시 전세 가격 상승에 따른 사람들의 이동 현상에 따라서 경기도의 전세 가격 상승세라든지 또는 인천으로의 전이 현상으로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중장기적으로 보면서 판단해야 된다. 결국 그 말은 하방에서 전세 가격에 받쳐주게 되는 경우는 매매 가격의 상승세의 주춤이 하락세로 접어들기보다는 오히려 전세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반등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중기적 또는 장기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이 됩니다. 자, 일단 오늘 보는 이 내용으로 보게 되면 매매 가격 상승세는 상당히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전세 가격의 상승세가 서울의 움직임이 달라졌다는 이 포인트를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사람들의 움직임을 관찰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번 주 저의 생각인 것 같네요. 자, 좀 더 세부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도강의 상승률 지난주에 이어서 노원구의 상승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하지만 노원구의 상승률은 1%포인트 정도 되니까 전반적으로 주변 움직임이라든지 그렇게 보면 그렇게 높은 상승세는 아닙니다. 즉 그동안 굉장히 높았던 노도강의 상승세는 지금 가격이 오른 만큼 주춤해지고 있다. 자, 그런데 이 지역의 전세가, 특히 이제 노원구의 전세가는 0.46으로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이 모습이 결국 강북구라든지 도봉구로 퍼져나갈 수 있는지 여부를 지켜보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마용성강 지역 역시 지금 현재까지 모습을 보게 되면 용산구의 움직임이 지난주에서 동일하게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여기에 마포구, 용산구, 광진구 모두 전세 가격이 강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서울에서 노동강보다는 아무래도 선호도가 높은 지역의 이 전세 가격의 상승세가 또다시 마용성강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변부 노도강으로 움직일 수 있는 소지가 나타날 수도 있겠죠. 자, 이런 부분을 함께 미래를 한번 예상해 보면서 앞으로의 움직임을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네요. 자, 기타 강북 지역의 움직임을 보겠습니다. 기타 강북 지역은 지난주에 의해서 종로구의 움직임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중랑구 그리고 중구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기타 강북 지역의 모습은 그동안 상승세가 가장 낮았던 곳 중에 하나였던 종로, 중구, 중랑구가 강한 모습을 보이고요. 반대로 그동안 강했던 지역이었던 성북, 동대문, 서대문 지역의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낮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자, 이런 상태에서 지금 현재 종로구, 중랑구 전세 가격이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외곽 지역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은평구 지역도 아주 강한 모습은 아니지만 전세 가격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자, 이런 부분이 어떻게 전이될지 한번 보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자, 강남 서부 지역입니다. 지난주까지는 구로구의 움직임이 강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주는 2등으로 내려앉았고요. 여기에 강서구의 움직임이 또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지역의 모습은요. 이 지역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양천, 영등포의 움직임은 그다지 이렇게 강한 모습은 아니고요. 오히려 주변부의 움직임인 그중에서도 강서구와 구로구 쪽의 움직임이 매매가 전세 가격이 굉장히 강한 모습. 그중에서도 강서구 같은 경우는 전세 가격까지도 굉장히 강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네요. 자, 여기에 강남권 지역을 보게 되면은요. 서초, 강남 모든 이 두 개 지역이 상승률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현재 서초구 같은 경우는 지금 전세 가격같이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제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지금 현재 움직임은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이슈로 인해서 상승세가 주춤한 거는 맞지만 오히려 사람들의 선호도가 높으면서 대출 규제에 큰 영향이 없는 강남권의 상승세와 그리고 서울 외곽 지역의 움직임이 강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도 여전히 이 움직임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지난주보다는 전세 가격의 움직임이 서울의 움직임에서 조금 더 도드라지게 눈에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기도 지역을 보죠. 앞에서 본 것처럼 경기도의 흐름은 조금 상승세가 많이 주춤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전세 가격 역시 주춤한 것으로 나왔죠. 자, 그러면 세부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서북부 지역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요, 지금 현재 보이는 것처럼 양주의 움직임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의정부라든지 일산 서구라든지 이제 주변 지역의 움직임이 바로 그 다음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얼마 전까지, 그러니까 최근 4주간의 움직임이 양주가 가장 강한 모습에서 양주의 움직임이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반대로 그 주변에 있는 지역, 의정부라든지 일산, 서구, 동구 이 지역의 움직임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는 고향 덕양구의 움직임이 조금 셌던 것을 기억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오히려 덕양구는 이번 주에는 주춤하면서 주변 지역의 움직임이 좀 더 강해지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될 거냐? 상승세가 주춤한 거는 맞는데 강세가 이어지는 지역의 힘이 크지 않다 보니까 그 강세가 이어지는 지역이 어느 정도 오르고 나면 그 주변부가 따라오르는 순환매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는 거겠죠. 자, 경기 동부 지역을 보게 되면은요, 경기 동부 지역 같은 경우는 그동안의 가장 대표적인 상승세 지역이었던 하남이라든지 구리의 움직임은 상대적으로 낮고
그다음에 남양주와 바로 옆 근접 지역인 광주 움직임이 그 다음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동안은 가장 관심도가 떨어졌던 경기도 이천 지역의 움직임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죠. 결국 지금 현재 경기도 지역의 움직임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게 전반적인 느낌처럼 느껴지지만 실제 나타나는 현상은 외곽 지역의 강세는 도드라지게 보여지고 있는 게 이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경기 남서부 지역을 보게 되면은요, 경기 남서부 지역, 안산 지역에서도 상록구 지역의 움직임이 가장 강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죠. 자, 지난 몇 개월 동안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되면은요, 그동안 가장 강했던 지역은 시흥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산에서도 단원구 지역이 상대적으로 되게 높게 나타났던 모습이었는데요. 이번 주에는 안산 상록구, 그리고 최근 한 달간의 모습은 상록구 움직임이 강하죠. 어떻게 표현하면 갯매우기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흐름은 결국 앞에서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외곽 지역의 강세 또는 상대적으로 B급, C급 지역의 강세, 이런 모습은 지금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경기도 전체로 봤을 때는 상승세가 주춤한 것 같지만 이것은 합쳐놓고 본 통계의 현상일 뿐이지 아직까지는 그걸 가지고 모든 지역에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야겠네요. 자, 경기 남부 지역입니다. 자, 경기 남부 지역을 보게 되면은 지난주 군포에서 소폭이나마 의왕이 넘어서서 1등을 달리고 있고요. 그동안 가장 움직임이 적었던 곳이 과천이었는데 이번 주 0.58로 상당히 높은 상승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도 외곽장의 갭 메우기장이 일어나면서 갭을 메우니까 다시 과천과 같은 상대적으로 선호 지역의 움직임이 또다시 한번 나타나고 있죠. 결국 순환매 장세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자, 경기 동남부 지역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동남부 지역을 봤었을 때 지난주까지의 모습을 돌아보면은 수원 화성, 수원이 아니죠. 화성의 모습이 가장 강한 모습이었는데요. 이번 주에는 조금 주춤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이번 주에는 영통의 모습이 가장 최근 한 달간의 상승률로 봤을 때는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밑에 있는 이번 주의 모습으로 보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수원의 모습이 가장 강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고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릴 때 성남 지역이 상대적으로 상승세가 좀 떨어졌는데 상승세 중에서 수정구와 중원구의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라는 표현을 썼던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요. 자, 그런데 이번 주 역시 성남 수정과 중원구의 움직임이 또 나타나고 있죠. 자, 결국 갭 메우기 현상에 따른 상대적으로 A급 지역이 갭을 다시 벌리는 순환매 장세는 여기서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좀 특이하게 눈에 확실하게 들어오는 거는 용인에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이라고 얘기하는 서인구 지역이 매매 가격 그리고 전세 가격이 상당히 강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제가 성남할 때 제외했던 성남 분당 같은 경우는 매매 가격의 움직임은 그렇게 크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데 보시는 것처럼 전세 가격의 움직임이 조금 나타나면서 받쳐주고 있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자, 결국 이런 모습을 봤었을 때는 지금 이 장을 가지고 경기도 지역이 전체적으로 상승세가 좀 크게 떨어졌다. 그러니까 하락장이다라고 말하기에는 오히려 많은 곳으로 번져나가고 여기에 전세 가격의 움직임까지 상대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게 저는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경기 최남부 지역입니다. 경기 최남부 지역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도 오산의 상승세가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한 달간의 상승세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번 주의 상승세는 오히려 오산은 주춤하고요. 주변에 있는 평택과 안성의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죠. 다시 한번 말하면 매우기가 일어나면서 강해지니까 주변부가 다시 움직이는 순환매 장세. 자, 지금까지 경기도도 지금 보게 되면은요. 전체적인 상승세는 주춤. 그거는 맞는데 순환매라든지 또는 갭벌리가 일어난 지역은 갭매우기가 또는 갭매우기가 일어난 지역은 다시 갭벌리가 다시 나타나는 이런 순환매적인 흐름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건 크게 바뀌지 않았고요. 여기에 전세 가격 일부 지역도 조금 움직임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도 보여지고 있다. 자, 결국 이번 주에 들어서도 제가 볼 때는 하락세다라고 하는 부분을 크게 눈에서 찾아볼 만한 것들은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는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인천 지역을 보게 되면은요. 지난주에 이어서 인천은 중구의 상승세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주의 모습을 봤었을 때는 그래도 연수구가 조금 강했던 모습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주 보니까 연수구는 그렇게 상승세가 강한 모습은 아니죠. 그런데 바로 옆에 있는 동구라든지 그동안 제가 별로 언급하지 않았던 계양구의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시 이곳에서도 순환매 장세가 나타나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야겠네요. 물론 이번 주에 들어서 미추홀구가 상대적인 움직임이 주춤한 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 밑에 보시는 전세 가격 움직임은 부평구가 가장 강하긴 하지만 두 번째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죠. 매매 가격이 잠깐 주춤한다라고 했으면은 전세 가격이 밑에서 받쳐주는 모습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 결국 서울, 경기, 인천 모든 지역이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서 상승세가 주춤하고 또는 상승세가 전체적인 비교를 했을 때 인천 지역이 높고 이런 것들은 나타나고 있는데 순환매 장세는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모습을 가지고 봤었을 때는 이번 주 역시 하락장이다 또는 하락세라고 말씀을 드리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섣부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초반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울의 움직임이 가장 크게 주춤한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가장 크게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전세 가격이 소폭이나마 밀고 올라오고 있다. 그리고 내년도에 예상이 되는 계약갱신 청구권, 이 부분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큰 요인이 된다. 그리고 이 흐름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존의 매매가의 흐름처럼 서울, 경기, 인천으로 흘러가게 된다면 이 상황은 앞으로 또 한 번의 반등이 나타날 수 있는 소지는 분명히 남아있다. 자, 그렇다면 하락세라고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의 현재의 모습이겠죠. 자, 이번 주도 역시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상승세가 주춤해진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서울의 전세가율이 소폭이나마 상승했다. 자, 그런 상황에서 거의 모든 지역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곳은 올라가고 또는 낮은 곳이 올라간 곳이 있으면 그 주변이 다시 한번 벌리는 순환매 장세는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이것을 가지고 하락세라고 말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인 것 같다. 이렇게 이번 주도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서울, 경기, 인천 지역 다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이번 주 11월 1일자 역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우리가 걱정하는 만큼의 하락장은 아직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걸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서울, 경기 지역의 흐름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